안녕하세요. 뻔뻔한 북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억눌렸던 분양 기지개를 켤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분양가를 찍으면서 입지가 좋은 곳들, 특별히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엄청나게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그만큼 고점에 물려있는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분상제라는 주변 시세 대비 그래도 반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기회가 될 것 같고요. 6월 달에만 2만 6천 가구 정도 분양을 하는데 월별 최대 기록이죠. 반면에 지방은 악성 미분양 2만 1천 가구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 상황도 굉장히 지금 엇갈리는 이 명암이 뚜렷한 어떤 이 경로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년 만에 최악을 찍을 정도로 미분양 상태가 지방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서울 청약 경쟁률이 60대 1인데 지방은 7대 1. 그러니까 요즘에 한 자릿수 정도 경쟁률이 나오면 무조건 무순위로 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좀 경쟁률 부분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 분위기가 완전히 좀 쎄한 느낌마저 들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곳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만 적용되면 안 돼. 사람들이 입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경기 외곽에서 3억대 나오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주변 인프라 시설이 그만큼 편리하지 못해가지고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무늬만 분양가 상한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간에 서울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경기권에 확실한 교통 호재를 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은 그래도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저점의 어떤 매수, 가장 이 최소 비용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가성비, 이 자본시장도 똑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죠. 지금 테슬라가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거의 맞다이를 까는 바람에 서로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있죠. 이런 이것도 연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딸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서로 격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해서 뭔가 언론 플레이하는 그런 어떤 이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테슬라 부분은 상당히 250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테슬라에 많이 몰빵을 했었는데 조금 올랐을 때 싹 팔아버리고 한 2조 정도의 이 자본이 미국 국채, 지금 국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미국 국채가.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빚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적으로 고금리에 이자를 물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해서 국채 쪽으로 지금 옮겨간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아무튼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진전되는 이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도 저가 매수라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좀 고점에 작년 20% 정도 올랐잖아요. 그 고점에 미국 주식을 상당 부분 좀 보유할 수 있는 기회도 넓혀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은 기술 통제 완화를 통해서 중국과의 어떤 교역의 폭을 더 넓혀주겠다라는 탄력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히토류, 미국이 제일 필요한 게 히토류잖아. 반도체, 무기, 방산, 우주공학, 모든 곳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광물질, 희귀하다 해서 히토류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이 히토류라는 이 무기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이 지금 간보기 장세를 딱 보고 있는데, 그만큼 테슬라가 휘청거리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줬어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쌓여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12일부터는 로보택시,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한국 시간으로는 13일이 되겠네. 그러니까 12일부터 로보택시 시험 운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테슬라가 점점 지금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4.45% 급등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가 매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별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점에 물려있는 이 집값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하잖아. 너무 짜증. 집값, 서울 집값 하면 그냥 스트레스 너무 많이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저비용, 그러니까 저공비행할 수 있는 기회는 확실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많이 풀 계획이에요. 공급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수를 통해서 집값 통제하지 않겠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공급을 확실하게 물고 들어가서 시장의 시장 원리를 침해하지 않고 잘 선순환되는 과정 중에 집값이 스스로 조절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저가 진입이 굉장히 또 기회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고, 이게 지금 뭐 코스피 시장,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그동안 지난 1년여 동안 얼마나 많은 저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야. 왜?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시장 못 믿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도 개선이 되면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자본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진척이 되면 아마 3천과 4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일단 상법 개정이 되죠. 이사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부여를 하자. 뭐 회사에게만 충실 의무 그 테두리를 이사, 그러니까 소액 주주에게도 이 확대되는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별도적인 어떤 법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 반대적으로 또 이 경영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뭐 반론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주 보호, 이 이익 보호에 대한 어떤 이 가두리를 딱 쳐놓을 수 있는 안전망을 쳐놓을 수 있는 그런 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주식 시장이 탄력성을 받을 수 있겠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의 어떤 저점 포인트를 외국인 매수세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사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인데 이거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역시도 누가 이제 고점에 잡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고점에서 더 찍고 올라갈 상한선이 없잖아. 그죠? 아니, 더 올라가면 머리 깨진다니까. 천장이 그냥 콘크리트로 딱 쳐 있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요. 그래서 누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저점에 진입하느냐가 이 승패의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SK뷰 롯데캐슬 역시도 지금 5구제곱이 670명이 지원을 할 정도로 뭐 어마무시하게 뜨거웠습니다. 14채를 내놨었는데 이게 공가세대가 발생을 해서 원래는 뭐 장기 전세를 빼야 되는데 분양으로 돌렸습니다. 6,000명 정도가 모였죠. 3구제곱이 5억대, 4구제곱이 6억대. 나머지는 조금 비싸요. 8사제곱이 10억대 넘어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확실히 5구비 쪽은 10억대 아래, 8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몰린 것 같고요. 역시 누가 저점을 공략하느냐의 싸움인 걸 분명히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5구비 평면이 굉장히 또 잘 빠졌어요. 탄상형과 탑상형 아주 이상적으로 딱 결합이 된 트랜스포머한 그런 어떤 평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선호도가 확실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오산세교 이지구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변 인프라가 좀 현찮으면 사람들 이 지지도가 좀 떨어집니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318세대 모집에 이게 특공 이 지원율이 좀 현저하게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오늘 1순위가 마감되기 때문에 1순위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5구 A, B, C, D로 나와서 3억대인데 특공이 318세대인데 이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 역시 오산세계는 앞으로 인프라 시설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했던 고덕강일 대성베르일 역시도 311세대 모집에 무려 3287명 지원했습니다. 뭐 고덕강일 확실하잖아. 강일역 가깝고 옆에 고덕지구 뭐 똘똘마리 해가지고 강동구로 충분히 뭐 입지 전적의 어떤 아파트 가치가 쌓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8사제곱이 9억이 넘어 분상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때문에 이렇게 몰린 거죠. 그리고 동탄 역시도 자연의 내세형 역시도 5억대라는 30평대 비교적 뭐 합리적인 분양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의 40대 1의 경쟁률. 그리고 국민평형 역시도 5억 8천이었는데 60대 1의 경쟁률을 찍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기는 아마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라면.
이게 그냥 청년 세대나 1인 세대나 평수가 좀 소형이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나 그냥 막상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이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임대를 충분히 줄 수가 있으니까. 송파지구 강남권 분양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부터요. 외관 보시면 그래도 좀 괜찮죠. 깔끔하게. 뭐 아주 뭐 대형 아파트는 아니지만 입지가 거의 끝판왕인데 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죠? 깔끔해요. 일단은 석촌호수까지 도보로 1, 2분이면 충분해. 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 외관이고. 그죠?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거든요. 유주택자는 지원을 못해. 그리고 롯데월드타운은 걸어서 10분 정도. 빨리 걸으면 한 8분 정도? 롯데월드타운과 그만큼 가깝. 석촌호수 이렇게 산책하듯이 쭉 걸어서 가면 바로 그냥 롯데월드타운 그쪽으로 그냥 진입이 가능한 그냥 흘러가는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에서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수리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려 여기는 11채가 나왔어요. 송파에서 2채, 석촌에서 9채가 나왔는데 석촌지구도 굉장히 끝판왕이죠. 여기가 입지 역시도 뭐 어마무시한데 외관도 괜찮아요. 깔끔하게 잘 졌어요. LH에서 짓기 때문에 요새는 공공분양 건물들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평형이 아주 소형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껴지는 이 체감들은 굉장히 좀 넓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하는 어떤 그런 느낌적 느낌을 많이 줍니다. 헬리오시티가 뒤에 딱 받쳐주고 있잖아. 헬리오시티 걸어서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석촌 지역 이 분양 주택인데 석촌과 그리고 송파역 여기는 하여간 기본적으로 그냥 잠실 쪽은 뭐 교통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 더블 역사야 더블 역사. 그러니까 여기 좀 유심히 잘 지켜보시되 이거 내가 꼭 뭐 무리해서 들어가 살 이유가 없어요. 임대로 줄 수 있잖아 충분히. 그죠? 임대 수입이 쏠쏠할 수 있는 또 분양가가 뭐 워낙에 이런 분양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뭐 17A, 24A, 뭐 18AB, 송파는 18AB, 석촌은 17에서 24, 26으로 나눠져 있네요. 분양가를 보면 1억 5천에서 1억 6천. 석촌은 1억 2천에서 1억 9천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청약 시스템이 100% 추첨제입니다. 추첨제. 그죠? 청약 통장 가입 여부 필요 없어. 소득 요건, 자산 요건 필요 없어. 무주택 기간 다 필요 없어. 그거 당첨 사실료 다 필요 없다니까? 그냥 다 신청 가능해. 뭐가 되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된다면 꼭 세대주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부부 중복 청약은 불가해요. 한 세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네? 가족 모두 다 손잡고 하자.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부부 청약 불가합니다. 딱 한 분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 무순이면 이거 어마무시한 거 아닌가? 꼭 헬리오시티, 올림픽파크 이런 어마어마한 곳에 무슨 일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까? 1억대인데 입지로 먹고 사는 곳이 바로 잠실 아니에요? 그죠? 무주택자라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약 체결 기간은 7월 21일이고 여기가 지금 LH에서 떴는데 무려 4만 명이 봤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유, 나 포기할란다. 포기할 필요 없다니까? 100% 추첨자라니까? 가점제 없어요. 뭐 내가 통장 안에 얼마 들었냐?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자신의 운만 믿고 그냥 직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청약 접수 내일 시작이에요. 수요일 6월 11일 10시부터 5시까지. 청약홈 아니라니까 자꾸 청약홈 왜 사기치냐고. 청약홈 LH 청약 플러스야. LH 청약 플러스. 몇 번을 말해드렸더라. 6월 11일 내일 시작이면 딱 하루야. 딱 하루. 수도권 거주 서울 인천 경기 다 돼. 무주택 세대 구성원 11채나 나온다잖아. 송파에 2세대, 석촌에 9세대. 청약 통장 필요 없고 그냥 무주택 세대원만 되면 청약 가능합니다. 무순위기에 이런 무순위기에 흔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점없이 누구나 추첨제 자기 운을 좀 믿고 운칠기삼이라는 얘기 있잖아. 인생이 어떻게 내 실력으로만 되겠냐고. 운이 좀 따라줘야지. 70% 7할 이상의 어떤 그 운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한번 좀 잘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송파 창의혁신구역 1240가구 이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5금역, 경찰병원역, 송파 쪽이 지금 뭐 제가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무순이하고 여기 창의혁신구역, 여기 무주택자라면 그냥 뭐 무조건 직진이지. 돈키호테죠, 돈키호테. 그냥 돌아가는 그냥 물레방을 향해서 그냥 말달리기를 해야 될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도 아주 이쁘게 잘 됐어요. 1단지 241가구, 2단지 999가구. 그리고 평면도 50, 59, 84로 뺐네. 이유는 미리내 집하고 이익공유형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내 집 같은 경우는 아마 3억 5천에서 4억 정도면 될 것 같고, 이익공유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 같아요. 보통 공공분양하면 뭐 충분히 여기도 5구제곱이 1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익공유형이랑 미리내 집 뭐 들어가면 어땠어? 충분히 인프라 시설 쫙쫙 누리다가 나중에 분양 우선권 딱 받아가지고 뭐 차곡차곡 10년, 20년 잘 저축해서 준비해서 들어가면 뭐 충분한 어떤 기회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 잠실이 지금 난리가 났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부정청약이 35건 적발됐습니다. 와, 이거 충격이다. 그죠? 아니, 어떻게 부정청약이 35건, 위장전입이 34건이야. 위장전입, 와, 그냥 뭐 주소 어떻게든 뭐, 이거 3쿠션 전법이죠? 이쪽으로 뺐다가 저쪽으로 빼서 결국 꼴이 나는 건데. 위장 결혼까지 있어. 아니, 집을 위해서라면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한 걸로 내가 그냥 위장할 수 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35건 나왔어. 여기서 아마 적어도 10채 이상은 나오겠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그죠? 무순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그냥 보기만 해도 반짝거린다. 한강이 그냥 골드리버로 보이네. 옆에 롯데월드 타에 딱. 근데 제가 초반에 소개드린 1억대 석촌과 송파. 여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입지 안 부러워요. 전혀 안 부러워요. 어마무시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무순이도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내일부터 11채. 그건 꼭 잡으셔야 되고, 여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나머지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뭐 여기도 어마무시한 이 무순이 집집이 되겠다. 일단 43이 11억, 59가 15억, 그리고 74가 17억인데 여기도 분양가 되게 비싸네. 근데 일단 실거래가가 26억, 거의 30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0평대 같은 경우는 뭐 15억 정도 했으니까 거의 더블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로도 충분히 분양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분위기로 보이고, 30평대도 뭐 거의 30억이 넘어가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아파트 시장은 중심부로 갈수록 뭔가 이 가격 면에서 명암이 엇갈린다. 이걸 좀 명심하시고요. 누가 저점의 타이밍을 잘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잘 지켜보신 후에 신중한 결정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미국 변수, 어떻게 주식시장이 변모할 것인가, 상당히 불안한 리스크가 많은데 미중 무역 협상이 아마 잘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식시장이 좀 약화된 상태에서 국채 쪽으로 가는 어떤 자본의 흐름도 있지만 결국에 미국 주식은 상승세로 갈 예정이다. 단 누가 저점에 잡느냐의 어떤 싸움이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상제 아파트, 무순이 줍줍, 여러모로 또 상급지에서 나오는 틈새 우회로 잘 살피셔서 가장 저점에 진입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람 복두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